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야 될 텐데 말이죠.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 봉직하고 있는 서희정 교수입니다. 오늘 소개할 강의는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생애 말기까지 행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또 이런 것들의 그 사회학적인 측면, 사회적 관계의 측면에서 살펴보자 합니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하는 삶은 아마 마지막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행복하는 게 아마 진짜가 아닐까. 행복하시다가 마지막에 불행해지는 삶도 있기 때문에 오늘 특히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사회관계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 우리의 삶이 그 사회적 관계에서 존재한다,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보통 신학이나 인문학에서는 이제 개인의 삶, 개인의 생각, 개인의 어떤 영적인 어떤 성숙 이런 걸 강조하고, 의학이나 이런 데서는 개인의 질병 이런 것들이 이제 행복한 노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사회학은 가족관계, 또 이웃, 친구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더 활발하고 또 유쾌하고 외롭지 않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행복한 노년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그 외롭다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그만큼 중요한 사회적 관계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노년에서 사회적 지지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제 정년을 하고 나서 또는 이제 사회적으로 나이가 드시면 약간의 주변에 사소한 말도 약간의 그 뭐랄까요,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맞아. 이런 감정적인 이제 이걸 우리가 태화다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더 많이 타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인 활동폭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건강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자녀들이 또는 배우자가 이걸 지지해주고 공감해주고 또는 친구들이 여기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소통하고 뭔가 의지되고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특히 사실은 이제 지금은 수명이 많이 증가돼 가지고요. 그 요양원에서 누워있는 생활 또는 혼자 자립하면서 살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평균적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뭐 거의 10년, 20년 가는 분들도 꽤 많으셔서 그러면 이제 내가 혼자 살 수 없을 때,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것은 이제 질병 때문에 혼자 살 수 없는 것도 있고요. 또는 이제 뭐랄까 정서적이나 이런 면에서 아까 말대로 치매도 있을 수 있고 우울증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뭐 많은 것들 때문에 혼자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뭔가 시설이라든가 또는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심지어는 내가 밥을 먹는 것 같은 간단한 것뿐만 시작해서 나중에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가장 기본 대소변조차도 혼자 못 사는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물론 뭐 요즘 뭐 과학자들은 로봇을 만들어서 뭘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만, 역시 사람의 간호나 그 간호가 딸이 됐든 뭐 또는 며느리가 됐든 또는 뭐 어쨌든 간에 뭐 또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간병인이 됐든 간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내가 마지막을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가족관계를 잘했는지 또는 뭐 자녀하고 유대 문제도 있겠고 또 경제적인 어떤 여유, 왜냐하면 간병인을 되려면 당연히 돈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있고, 또 아무리 간병인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몸이 너무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로 커지면 이제 간병이 아니라 어떤 어찌 보면은 나의 생명 자체가 이제 위태로운 그런 상황들이 의료적 기기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의료인들 간호사 할 수 있겠고 또는
뭐 간병인 옆에 있는 의사 선생님 많은 이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 어떤 걱정도 많습니다. 네, 돈 걱정, 뭐 경제 걱정, 집 걱정, 뭐 여러 가지 많고요. 뭐 배우자 걱정, 내가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허약해지면 내 남편이 어떻게 될 건가, 내 부인은 어떻게 살 것인가. 뭐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걱정이 많아져요. 또 자녀도 쓸데없는 걱정부터 해서 자녀 걱정도 많아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행복한 노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해져요. 그리고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은 아마 제 생각에는 아주 훌륭한 의사 만나는 거나 또는 훌륭한 무슨 목회자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우리가 많은 사회적 관계를 활달하게 갖고 취미생활을 누리고 함께 뭔가 동호회 활동하고 하는 것들이 물론 이제 남편 가족들에서 충족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노년의 삶이 점점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늘어난다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적어도 한 60년대에는 되게 정년하면 뭐 한 1, 2년 있다가 돌아가셨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났거든요. 그때는 뭐 요새는 연금이 아니라 그냥 일시적으로 퇴직금 받고요. 그걸로 자녀들 뭐 이렇게 집도 사주고 그냥 한 1, 2년 있다 돌아가셨으니 관계없는데 지금은 정년을 하고 거의 30년? 심지어는 40년? 이렇게 사시면, 이제는 퇴직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가야 되고, 맞고요. 연금으로 된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연금 있는 분들은 들었지만 또 연금의 그 월급에 따라서 연금의 액수가 좀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젊은 애들도 과거처럼 부모님한테 많은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것으로 맞아요. 보이고 또 그런 의식도 점점 약화돼서 부모님의 노년은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노년에 대한 많은 행복한 노년이라는 것이 과연 어때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됩니다. 과연 특히 이제 생애 말기에 가면은 생애 말기에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이제 대체로 나이가 드시면 점점 친구 한 분이 돌아가시고 또 이제 또 가장 친한 친구가 돌아갔다는 또 이 뭐랄까요 뭐랄까 이런 이제 톡을 받으면서 굉장히 나도 이제 뭐 불안스럽고요. 이걸 보고 이제 우리는 보통 그 죽음 불안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의식이 이제 커져가면서 이제 쓸데없는 걱정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본인이 잘 먹고 운동도 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뭔가 이렇게 자꾸 친구나 사회적 관계들을 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과거처럼 또래 집단 비슷한 사람들까지 해왔던 것은 안 되고 이제 새로운 관계를 자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오픈 마인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얘기할 때도 자꾸 이제 우리 뭐 젊은 사람들이 꼰대라고 하잖아요.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뭐 밥 사주고 얘기 좀 하고 뭐 그냥 편하게 뭐 내가 잘못할 수 있고 또 성년인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옆에 젊은이들도 똑같이 우리가 배우려고 노력하고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학습 의지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배운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어학을 배우고 싶다 갑자기 라고 한다 해서 내가 무슨 영어 학원에 가서 열심히 배우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영어 동아리에 가서 뭐 그렇잖아요. 음식 얘기하다가 음식 하면서 이거 배추가 뭐지 영어로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배워가는 거 이런 식으로 그런 어찌 보면은 그 언어를 배워서 내가 옛날에 무슨 자격증을 따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사회적 관계를 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언어를 배워서 그 나라에 여행도 가고 그렇게 새로운 체험도 하고 이렇게 사회적 관계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맞고요. 질병도 심지어는 뭐 어디가 아프시다 그러면은 사회적 관계 통해서 하시면 좋아요. 내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아프다고 하는 동호회라든가 커뮤니티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것이 좋다더라 저것이 좋다더라 뭐 잘못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좋다더라라는 말이 반드시 옳은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사들이 진단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그 어떤 관계망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말한 대로 뭐랄까 무슨 뭐 유방암 걸렸을 때 단순히 그냥 뭐
의사들은 이건 주인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여성의 삶에 있어서 갖는 감미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 우리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나의 또 어떤 여성으로서 정체성 또는 뭐랄까요 하나의 뭐랄까 부모로서의 정체성 또는 내가 어느 마을에 또는 어느 동호회에 내가 리더로서의 정체성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가면서 내가 꼰대 짓을 자꾸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제 나이가 드시면 점점 사람들이 옹고집이 늘어나가지고요. 특히 남성 노인들, 여성분들은 좀 덜 하세요, 사실은. 근데 남성 노인들은 그렇게 친하는 바둑 두다가 그거 하나 물러주면 좋을 걸 안 물러준다고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다음부터는 전혀 이제 또 얼굴 불키고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가능하면 친구로서 이제 내가 생애 말기에 함께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내가 뭐랄까요 어떤 그 외로움도 줄이고 또 한편으로 내가 건강이나 또는 여러 가지 가족 내에서 벌어졌던 많은 문제들 상담도 할 수 있는 거고 또는 그런 감정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이렇게 행복감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행복감이라고 하는 그 어떤 심리학적인 그런 요소들이요. 건강한 사람보다도 오히려 사회적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걸 느껴요. 예. 그래서 중간에 잠깐 행복 코너에서 어떻습니까? 가장 즐거운 순간이 언제셨는지. 즐거운 순간이요? 네. 저는 결혼해가지고요. 항상 여행을 가족들하고만 다녔어요. 다니다가 제가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먹으니까 신랑이 이제 좀 풀어주더라고요. 친구들하고. 네, 한 유럽 여행을 한번 갔다 왔어요. 네. 진짜 생전 처음이에요. 네. 자유롭게 친구들하고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예, 막 학생 청소년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고 여고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고요. 마음이 진짜 그렇게 또 긴 시간 열흘이 넘도록 집을 빈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때가 가장 즐겁고 기억에 남고 가끔 이렇게 생각도 나요.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가장 즐거운 순간을 보면은 첫째 결혼해서 배우자 만나고 또 친구들같이 해외여행 가고 라고 하는 모두가 다 사람의 관계입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은 그런 분 계세요. 돈도 많은데 혼자 사시는 분이 계시는데 물론 혼자서도 충분히 사회생활 누릴 수 있고 여러 가지 행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적 욕구에 대해서는 생각보다는 가장 그 근본적인 특히 생애 말기에 가면 갈수록 마지막 남는 것은 물론 좋게 보면 배우자, 가족 그리고 또 마지막 이제 이 땅을 떠날 때 그때도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밀한 사람이 가족 그리고 친구 또는 어찌 보면은 진짜로 어찌 보면 취미 동원해서 아주 단짝이었던 어떤 분 이런 분들이 이제 되게 되세요.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긴 한데 그 깊이나 또는 어찌 보면 그 친밀성의 정도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해지고요. 심지어는 내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우리 돌아가시는 분들의 마지막을 보면은,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가장 친할 때 또는 가장 친한 친구의 어떤 사망으로 인해서 굉장한 충격을 받고요. 그걸로 인해서 심지어는 함께 돌아가시는 분도 계세요. 예,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 관계에서 가장 큰, 그러니까 배우자, 자녀, 또는 가장 친한 친구, 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객지에서 우연히 만난 아주 고마운 사람들까지 포함한 이게 바로 어찌 보면 행복, 네 속에서 행복이 있는 거지. 행복이라는 게 혼자 돈이 많고 집에서 뭐랄까요, 풍족한 음식 먹고 이런 게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관계, 사람의 관계가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생애 말기까지, 마지막까지 행복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하고 이제 또 한 가지가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마지막에 이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난제에 지금 부딪힙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은 과학기술의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점점 더 수명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번째는 그 수명이 증가한다고 해도 마지막의 순간들은 상당히 질적으로 좀 삶의 질이 안 좋은 그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유병장수. 그러니까 무병장수는 참 환영하고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사회 좋다 이렇게 하는데 유병장수는 그게 아니라 엄청난 사회적 비용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인 비용도 들어가고요. 단순히 경제적인 비용이 아니라 누군가는 간호를 해야 되는데 간호하기 위해서 딸이 직장을 제대로 못 다닐 수도 있겠고 또는 뭐랄까요 뭐 간병인을 써야 되니까 많은 것도 간병과 또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또 마음고생할 수 있겠고 뭐 요양원을 간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말도 못하는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어떤 의료기술의 발달과 연명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자연하게 되게 우리가 뭐 농담아 그러잖아요. 며칠 앓다가 이렇게 행복히 돌아가시는 거 집에서 또. 근데 그건 로망이세요. 그러니까요. 이제는요 집에서 만약에 돌아가시려고 할 때 누가 발견되면 바로 차를 불러가지고 네. 병원에 와요. 병원에 오면 다시 살립니다. 사실은 내가 나는 행복하게 지금 잘 며칠 고생하다가 딱 한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라 계속 살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이라고 하는 건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한순간이라도 심지어는. 이게 바로 의사들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과연 행복하냐 나의 행복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도 우리 어머니가 하루라도 더 사시게 하는 것이 효도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배워왔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하루라도 살리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것들 때문에 마지막에는 사실은 내가 이게 나의 존엄한 삶인지 마지막 순간이 또는 행복한 삶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미리 말을 안 해놓으면 그러면은 뭐 의사가 또는 부모가 자녀들이 계속 나를 수명을 연장시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거냐? 여러분 인공호흡기를 띄고 목에다가 급양기를 끼면 말을 못 해요. 네. 눈으로 이제 막 자녀들한테 얘기합니다. 나 이거 싫다 막 그래도 모르죠.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기 전에 말을 해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리부터 건강할 때 우리가 말을 하자. 의사표현을 하자.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해다오. 또는 나의 뭐 장래는 수목장으로 해달라. 라든가 많은 얘기를 또는 내 유산, 마지막의 유산은 뭐 어느 어디에 기부하겠다. 뭐 동의해달라. 라고 하든가 많은 것들은 이제 또 자녀들한테 가장 힘든 자녀 누구한테 있다면 그 자녀한테 내가 돈 줄 테니까 혹시 좀 더 여유 있는 너희들은 좀 참아라. 라고 하는 얘기도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꼭 문서로 뭐 유언장 뭐 이렇게 남는 것도 있습니다만 사전연명으로 의향서, 장례 의향서, 뭐 장기식 의향서 이렇게 합니다만 꼭 그렇게 아니라도 평소에 가족끼리 대화를 많이 해주시면 생애 말기 의외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간병 비용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고요. 의외로 의료비도 굉장히 증가됩니다. 지금 현재 학계 통계는 자기 일생일대에 들어가는 0살부터 태어나서부터죠. 죽을 때까지 돌아가는 의료비의 4분의 1이 사망 1년 동안 지출된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세상에. 예. 그러니까 어떻게 마지막을 의미 있게 뜻깊게 보내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 경제적인 국가적인 어떤 의료비 문제도 있고요. 뭐 많은 면에서 뭐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법도 만들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 가족계 이제 갈등들도 커요. 그래서 뭐 유산 갖고 뭐 부모님은 병원에 중환자실에 누워 있고
인공호흡기가 있는데 자녀들은 뒤에서 막 위산 사람 네가 돈 냈니 내가 돈 냈니 이 돈은 어떻게 됐니 뭐 내가 이번에 돈 간병비 다 됐으니까 니들이 해라 뭐 마라 해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미리 뭔가 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법도 그 유류분이라고 하는 민법상 유류분이 있어가지고 유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유언을 안겨도 절반은 그 자녀들한테 n분의 1로 몇 명수에 따라 이렇게 갑니다. 균등부변이에요. 물론 배우자는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증여는 충분히 했으니까 자녀들은.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아버지가 90살에 돌아가시면 자녀들은 몇 살입니까? 60살이에요. 60이 넘죠. 예, 60살이 지금 90살의 아버지의 유산을 지금 탐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유류분 제도보다는 그런 법적으로 균등하게 본 것보다는 뭔가 고인의 그 의사를 좀 존중했으면 좋겠다. 더 많이. 물론 다 해서 뭐 모든 걸 다 100%를 내가 의사를 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가족들 생계도 필요할 거고 뭐 있을 테니까. 그런 이제 문제는 저는 최소한 배우자에 대한 뭐랄까 유산 상속의 비율은 좀 높이고 자녀들은 이미 60살, 70살 되는 자녀들한테 어떤 배분은 좀 줄이고 그리고 고인의 의사를 좀 존중해서 나는 어린이 병원에 좀 내가 기부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라고 하는 의사들이 분명하게 유언장에 표현되어 있다면 그걸 존중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갈등을 줄이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또는 이제 그 마지막에 되다 보면 그 꼭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화해와 용서 부분인데 하나는 내가 심하게 해서 상처 준 사람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또 나한테 너무 심하게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한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에 가면은 막 무슨 막 그냥 굉장히 많은 막 갈등으로 막 분노 심지어는 막 이렇게 나와요. 그것이 뭐 배우자와의 관계일 수도 있겠고 자녀와 관계일 수도 있겠고 또는 내 친구일 수도 있겠고 과거에 또 어떤 상황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우리 어느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한 노인분이 배우자가 잠깐 어디 갔을 동안에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상처 준 첫사랑을 좀 불러달라. 내가 그때 너무 상처 줘서 난 지금 상당히 좀 그분하고한테 좀 용서를 좀 받아야 내가 좀 마음이 좀 더 편할 것 같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몰래 부인 몰래 그분을 모셨고 당연히 할머니죠. 나이도 많은 할머니 전혀 그거 다 잊었고 이제 걱정 없다. 잘 놀아서 아주 편안한 얼굴로 용서받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이별할 때 생각보다는 가족의 어쨌든 간에 뭐 좀 가난한 가족 중에서도 자녀들 또는 홀로 남은 배우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상처 주고받는 많은 것들 속에서 마음에 많은 어떤 부담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뭔가 해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내가 갑자기 아프잖아요. 갑자기 이제 뭐 심각한 문제가 됐다 그러면은 병원에 바로 가요. 병원에 간 다음에 호흡이 쉽지 않으니까 인공호흡기를 딱 끼자부터는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 설사 제가 6개월 동안 만약에 중환자실에서 있다 해도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말도 없어서 심지어는 또 아프니까 이제 모르핀을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몽롱한 상태에서 의식 없는 그냥 그 상태로 3개월, 6개월 있다가 돌아갔을 때 이제 더 이상 이제 좀 자녀들하고 가족들이 더 이상 이제 우리 아빠 보내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그 어떤 결정을 하면서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런데 마음속에, 그때 내가 진짜로 아까 말대로 화해와 용서를 수 있겠고, 누구한테 누구한테 돈을 꿔줬고, 누구한테 빚을 했고, 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많은 것들을 말해야 되는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분한테,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에 대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기보다는 굉장히 걱정과
많은 그런 어떤 걸 통해서 돌아가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굿데스, 가장 좋은 죽음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 첫째가 고통이 없는 죽음이고요. 두 번째가 남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 맞아. 네. 세 번째가 친밀한 가족들 사이에서 곁에서 마지막을 맞고 싶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대로 남에게 부담 주지 않는 삶에는 어찌 보면 많은 타인에 대한 배려, 물론 가족에 대한 배려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일 수 있고요. 또 그 안에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화해와 용서나 포함한 많은 것들이 사회적으로 계속 좀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노년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질문은 보통 사람들은 건강하고 건강한 노인 이렇게 생각하죠. 특히 이제 제 생각에는 초기 노인이라든가 아마 중기 노인까지도 건강하고 아마 행복한 어떤 진짜로 그냥 뭐 댄스도 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는 후기 노인의 마지막의 삶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행복한 노년을 보낸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이렇게 뭐랄까요 준비하고 조금 더 내가 미리 좀 이렇게 뭔가 설계한달까 또는 뭘 대비한달까 이런 것들을 해야만이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한 삶을 간다. 역사적으로요. 우리 조선시대 때 아주 유명한 한명회라고 하는 분, 즉 압구정동 그 압구정이라는 게 한명회입니다. 그분은 어떻든 세조의 이 쿠데타 반정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해가지고 높은 자리로 자기 딸이 성종의 부인이 될 정도 엄청나게 이제 그건 잘 누렸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연산군이 자기 아버지, 자기 엄마가 폐비될 때 관여됐다 그래가지고 무덤에서 그분을 부관 참시라는 게 무덤에서 꺼내서 시신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말한 대로 꼭 그런 것들도 사실은 생애 말기에 행복하지 않는 마지막에 행복하지 않는 삶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꼭 내가 꼭 돌아가기 직전에 해야 될 행위만이뿐만 아니라 만약에 내가 호합한 장례식을 자녀들이 계획을 해가지고 상당히 부담이 된다면 그것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또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 것 같고 또 아까 말대로 정치 사회적으로 내가 누구한테 지금 해코지한 거 아니에요. 세조 완정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또는 아까 말대로 연산군 자기 엄마를 폐비시키는데 작용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부관참시까지 당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애 말기에 마지막까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더 길게 하면 어찌 보면은 내가 죽고 나서 많은 사람이 어찌 보면은 장례식에서 그렇잖아요. 어떤 우리 전 시장님 돌아가실 때 여성단체에서 이렇게 우리가 말한 대로 죄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마지막에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니까 한 사람의 생명 그리고 또 장례식에서까지 그래야 되냐라고 하는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만 적어도 그런 것들도 그분이 오랫동안 어쨌든 간에 서울시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는 마지막을 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사회적 관계에서 특히 물론 이제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사회적으로 좀 뭔가 활동하는 분들은 그런 정치 사회적인 많은 것 속에서 불행한 마지막을 보낼 수 있고 심지어는 생애 말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러잖아요. 살인범이나 살인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말입니다. 굉장히 아버지라는 말, 부모님의 말을 못 하고요. 다 숨기고요. 아무 사형수, 특히 여러분이 사형수인데 특히 그런 장례식이나 이런 데는 다들 쉬쉬하고요. 아무것도 안 돼요. 또 자살하시는 분들도 그러는데요. 가족들이 너무너무 충격이 많아요. 그쵸.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된 겁니다.
저놈이 형이 보기엔 저놈이 내가 그 전날 내가 약간 뭐 하라는데 못 해갖고 그걸 몇 마디 좀 말을 했는데 그게 나 때문인가? 그렇지. 형은 형대로 또 아빠는 아빠대로 저 새끼 지난번에 돈 좀 달라고 했는데 그거 안 줘서 그러나? 나 때문인가? 부모님은 또 아침에 밥 먹을 때 좀 밥을 깨지깨지 먹으니까 좀 밥을 좀 먹어라 뭐 하고 몇 마디 했는데 이게 또 그렇나? 모두가 다 나 때문에는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완전히 가족들이 뭐 그냥 트라우마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회가족 치유라는 게 이제 나중에 테마 나옵니다만 그만큼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세월호 가족도 마찬가지죠. 네. 사인을 밝히는 것에 초점을 있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사인뿐만 아니라 그 사회가족들의 남은 가족들이 갖고 있는 특히 그 젊은 자녀들이 죽었을 때 또는 배우자가 젊어서 죽었을 때 남는 가족들의 트라우마라는 거는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자녀까지 엄청나게 크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데까지도 사실 우리가 행복한 노년이라고 하는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있게 된다고 한다면 얼만큼 우리가 행복한 삶들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해야 되는가. 특히 사회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젊은 사람들의 경우는 내 목숨 내 마음으로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뭐 이러면 잘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뭐 스스로 지가 잘한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는 뭐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개인화 돼가지고 내가 내 목숨 내 마음대로 하는 것라고 하는 그런 순간적인 어떤 욱한 마음에서 자살이라든가 또 많은 이런 거를 선택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사회적 관계에서 한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적 관계가 이렇게 서로 연결돼 있지 않았습니까? 네. 요 과정에 갑자기 홀이 생기는 거예요. 구멍이 그렇지. 생기니까 형은 형대로 동생이 죽은 동생이 동생이라면 또는 아빠 입장에서는 자녀가 또는 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또는 배우자는 자기 남편이나 또는 뭐 이웃이 친구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들 그런 어떤 것으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찌 보면은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책임이라는 게 뭐 엄청난 정치적인 뭐 사회적인 어떤 업무를 담당했냐 그보다도 내가 남편으로서 한 가정을 이끄는 남편으로서 배우자에 대해서 최소한의 배려라는 게 뭐 엄청난 뭐 돈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삶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를 하고 서로 간에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간에 여러 가지 뭐 취미라든가 또는 가족에 있어서 뭐 자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원망을 끌어나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누적돼 가지고 마지막에 우리가 노년이라는 게 있고 또 그것을 뭐 초기 노인, 그 다음에 이제 정년 후에 초기 노인, 그 다음에 넘어가면 중기 노인, 그 다음에 후기 노인에 들어가면 이제 거의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가면서 이제 80대 넘어가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훨씬 더 이제 남에 의존하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노년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맞는 뭐 우리 불교적인 면에서는 내려놓음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도 하기도 하고 또 뭐 깨달음이 들 수 있겠고 또는 뭐 신앙이나 이런 걸 가지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람과 나의 어떤 삶이 또 나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도 있지만 내가 옆에 친구나 또는 어떤 사회적 관계를 가족이나 이웃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외국 가서 우연히 만나서 나한테 잘해준 사람 그것도 나의 행복한 노년의 매우 하나의 중요한 어떤 메시지 또는 어떤 뭐 요소도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모여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복한 노년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에서 마지막까지 생애 말기까지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노년의 삶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서 다
단계별로 우리가 내려놓고 또 우리가 정리할 것 정리하고 또 함께 할 것 함께 하고 그러면서 점점 친구들이 줄어들고 배우자가 사명할 수도 있겠고 그러면 또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사적 관계를 맺으면서 어쩌면 의미 있는 뭐 외롭지 않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외롭지 않는 거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의미 있게 마지막까지 뭔가 누구한테는 도움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삶들을 해나가는 것. 그리고 사회적 관계가 이제 특히 중요한 부분들에 관련돼서 아까 그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수명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영양 상태가 좋아지는 거 하고요. 의료기술이 들어있습니다. 질병을 웬만한 질병은 과거 같으면 이미 돌아가실 질병을 지금은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보다 사전적으로 치유돼 가지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마지막에는 또 연명의료까지 포함해서 간다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은 뭐 거의 정복된다. 뭐 이런 정도로 의학계에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표적 치료제부터 시작해서 과거 뭐 항암하고 뭐 방사선 치료하는 그런 진짜로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야만적인 그런 상태에서부터 점점 이제 표적 치료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의료적인 사전 물론 건강보험을 통해서 건강 진단을 통해서 사전적으로 우리가 예방하는 것도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못지않게 실제적으로 그 사건이 질병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는 생존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여전히 뭐 췌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도 낮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상당 부분에 우리가 말한 대로 이제 뭐 대장암 같은 것들은 거의 뭐 대부분 생존율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어떤 기술이 지금 있냐면요. 냉동보관이라고 해서 내가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치명적인 병이 있어요. 근데 지금의 의료 시술로는 이걸 도저히 도저히 치유할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나를 지금 미국에서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나를 급속 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0년 후에 또 50년 후에 나를 해동해서 그때의 기술로 나를 치유하겠다. 어쩌면 영생의 그런 욕망이죠. 과연 깨어나서 그 사람이 과거 옛날에 그 사람일지 또는 안 깨어날지 뭐 아무도 모르죠. 네. 그렇지만 어차피 얼마 있다 돌아가실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의료기술이 발달하면 점점 이제 그래서 뭐 아주 뭐 저 보면 그 좀 낭만적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뇌에 있다고 그럽니다. 과학적으로는. 그래서 사람들 팔도 갈아 끼고 눈도 끼고 마지막 끼면 이제 뇌만 갈아 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연과학 과학자들은 영생할 수 있다. 또 노화의 아예 노화 과정을 되돌릴 수가 있다. 노화되지 않게 할 수 있다. 뭐 노화의 몰락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합니다. 정확하게 노화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이제 질병으로 보고 그것을 이제 되돌리겠다. 항노화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어쩌면 인간은 끝까지 우리가 생각보다는 뭐 100세를 넘어서 120세까지 어떤 분은 150세, 200세까지도 얘기하는 거 있어요. 뭐 성경에서 누가 200세 뭐 이렇게. 근데 그거는 아마 시간의 개념이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200세 뭐 300세 할 수 있다. 저는 그 과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저희 사회과학자들은요. 그런 지금 80세에서 100세 넘어간 것도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주체적인 의식이 없으면 마지막에는요. 특히 제가 말했잖아요. 그 의미 있는 얘기를 할 때 인간이 만약에 영원히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할 때 스스로 죽을 겁니다. 스스로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왜냐면 기술적으로나 이건 다 그냥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재미가 없어. 맞아요. 그럴 것 같아. 친구도 없고 다 죽었고 이제 심지어는 심지어는 돈 안 돼서 있다 하더라도 뭐 서로 티격태격 싸우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뭐 어쨌든 많은 부분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자기 삶에서 그러면 스스로 우리가 자살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건데 스스로 자기의 의미를 발견 못하면 죽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것까지 나중에 이제 저희는 이제 전공이 과학교수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많은 노년의 연구가 굉장히 과학적인, 윤리적인, 신학적인 그런 사회학적인 이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들어오면서 학계에 굉장히 뜨거운 어떤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된 건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지금 현재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보험이 지금은 많이 좀 바꾸고 있습니다만 한때까지도 80세를 염두에 두고 보험을 설계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100세까지 살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설계되죠. 그렇지. 다시 설계. 네. 비용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지. 근데 120세까지 살면? 200세까지 살면? 그렇죠. 근데 우리 시스템이 만약에 120세, 100세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100세 시대가 된다면 어떨까라고 했을 때는 많은 부분이 달라져요. 지탱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정년하고 나서 정년에서 만약에 보통 60세가 정년이라면 100세까지 40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취직할 게 29살에 취직했다면 내가 근무한 거는 31년이고 그걸로 40년을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더구나 자녀 교육까지 다 책임지고 그거는 심각한 문제죠. 맞아요. 근데 거기다 120세까지 사면 평균 수명이 지금 여성들이 80대 이상의 여성 비율이 한 80% 정도 됩니다. 여성의 수명이 훨씬 높아요. 지금 여성이 87세, 남자가 한 81세, 82세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5, 6년 차이가 납니다. 6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된 거는 막 이대로 가면은 여성들이 더 오래 가겠죠. 더 막 100세 노인도 많겠죠. 120세 노인까지 있을 수 있겠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100세 노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자녀는 몇 살이죠? 70살이잖아요. 노 케어라고 한답니다.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노인이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노년의 그 건강이 거의 한 10년마다 거의 뭐 2, 3세 이상,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에서 본다면 옛날에 70대 노인은 지금의 70대 노인은 옛날에 한 50대 노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건강이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70세 노인이 100세 노인을 케어해야 되고 아니 돌봐야 되고 거기에 대한 비용도 되고 심지어는 또 그 유산도 받고 이런 전통적인 개념 거의 60세에서 한 30세 되는 그 정도의 연령대가 아니라 이제는 100세에서 70대, 120세 간다면 막 진짜 모르겠죠. 뭐 자녀는 거의 뭐 80살, 90살까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노케어의 상태는 또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금 출산율 줄어들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그러면 점점 더 적은 자녀들이 어린애들이 나이 든 사람을 지금 이제 이게 연금도 돼야 되고 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노인들의 행복한 노인을 위한 사회정책, 정치적으로 보면 사회정책은 이제 노인분들은 스스로 우리가 내 삶을 책임지자. 스스로 결정하더라. 내가 어떻게 마무리할 것까지 다. 그리고 자녀들은 전부가 어린아이가 태어난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단순히 내 가족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제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 정책, 20대 젊은이들 정책을 또 꿈과 비전을, 젊은이들의 꿈과 비전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정부가 그런 일자리나 그런 산업이나 그거를 집중적으로 투자도 하고 지원도 하고 젊은 노인들은 가능하면 스스로의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살아온 돈으로 내가 열심히 하겠다라고 해야지 이거를 노년을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 지금 빈곤이 한 40% 됩니다. 물론 노년 건강이 발생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건강이고 하나는 자녀 케어예요.
근데 자녀 케어를 만약에 정부가 해준다면 노년 빈곤의 거의 절반은 사실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복지로만 다 하게 된다 그러면 그럼 늘어나는 수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 사회적인 이런 관계도 있지만 우리 한국 사회의 전반의 어떤 그 틀 속에서 제도적인 틀, 아까 연금, 아까 했지만 또 하나는 자녀 교육이나 또는 자녀 뭐 결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또 집값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많은 정책들이 함께 행복한 노인을 위해서 바꿔줘야 된다.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공동체, 우리 사회 전반의 공동체의 새로운 법제도나 이런 개선까지도 다 포함되어서 이루어져야만이 행복한 노년이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이 노년을 할 수 있다. 물론 진짜로 가난한 분들, 빈곤층들 당연히 국가가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충분히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만 그렇다 해서 노년 늘어나는 이 많은 초고령 사회의 노년 부분을 다 복지로 담당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사회가 퇴행하는, 망국이라고 생각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본처럼 거의 잃어버린 수십 년을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사회적 관계 속에서 논의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오늘 강의는 좋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어쨌든 다음 주는 이제 이런 어떤 사회적인 관계들을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은 제도도 만들고 또 치유, 우리가 화해와 용서와 같은 이런 뭐 가족 또는 이웃, 친구 같은 그런 치유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